Morning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the 25th of July 2021, Sunday, now really early in the morning, 5:30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아침부터 찌네요. 그래서 좀 3시쯤 일어났는데요. 계속 리서치를 하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습니다. 새벽인데도요. 너무 덥네요.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23일 기준으로 79,300원, 그날에 0.5%가 내렸는데, 뭐 거의 8만 전자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얘기하면 7만 전자죠. 이제 11만 전자를 바라보던 게 10만 전자 있으면서 11만 전자를 바라봤었죠. 지금 몇 달 전인데 참 실적이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에 관한 거죠. 지금 계속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유도 있었고 대부분 예를 들면 뭐 인텔이 아니고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에서 재고량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재고량을 좀 비축을 했었는데 비축이 좀 웬만큼 됐다. 그래서 앞으로는 반도체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. 이제 그런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미국 시장이 또 굉장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쇼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숏 전략을 피는 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SMC나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삼성전자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는데 TSMC나 인텔만큼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. 물론 자잘자잘한 이슈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크게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에 관한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뭐 코로나가 언컨택트 시대를 좀 앞당기긴 했지만 사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그런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애플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 그 재고 물량이 웬만큼 했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악재일 수는 있지만 이 시장 자체가 팽창하는 거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중장기 전망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.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의 숏 전략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훨씬 큰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졌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투자가들도 옥석을 좀 더 가리게 되고 미국 시장 아닌 시장에서도 옥석이 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즘은 투자 흐름이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숏 전략이 조만간 다시 롱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 TSMC과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이제 뭐 어떤 형태든지 조만간 나오게 되겠죠. 8.15에 나오게 될지 어떨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
나오게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. 근데 이제 물론 사면이냐 아니면 가석방이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, 사면을 하는 건 정부에서도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, 하여튼 그거는 좀 보고요. 근데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같이 시스템이 잘 갖춘 대기업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상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. 왜냐하면 물론 뭐 SK나 삼성이나 이런 글로벌적인 대기업이죠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건 맞지만, 그래도 대규모의 투자 결정을 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방문을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전문 경영인하고 오너가 나왔을 땐 대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, 예를 들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삼성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뭐 CEO끼리의 캠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뭐 프라임 미니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국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기업 총수하고 케미가 또 커다란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담당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특히나 본인이 그동안 뭐 힘들었었던 측면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자기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또 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주고,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좀 기여할 수 있을 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굉장히 폭넓은, 최태원 회장도 예전에 나왔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그때 구글의 CEO를 지냈던,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. 예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솔직히 삼성의 그때 휴대폰이 애플하고 비교해서는 너무 떨어졌었잖아요.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, 제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삼성 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삼성 다니지만 진짜 삼성 휴대폰은 썩이다 그러면서 회사에선 삼성폰 있고 집에 있을 땐 다시 아이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정도로 차이가 났었는데 정말 6개월 만에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지만,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생태계 구축에는 실패를 했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지금 뭐 거의 애플하고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? 이런 뛰어난 삼성전자의 기술력, 저는 TSMC하고 인텔하고 경쟁에서도 분명한 이런 대규모 투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만큼은 우리나라 또 손재주가 좋은 민족 아니겠습니까? 삼성전자가 TSMC나 인텔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. 물론 TSMC가 예를 들면 파운더리 사업분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,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에서 많이 밀리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많이 만회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, 메모리 부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의 그거가 TSMC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게,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강하게 경제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, 예를 들면 뭐 그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생태계를 미국이 전부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하면 중국 업체들도 쉽게 기술 격차를 쫓아오지 못하거든요. 이것이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서부터 슬슬 분할 매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정말 바닥을 오랫동안 박박 기면서 다졌고 이제는 슬슬 상승할 타임이다. 물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서, 여러분들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살아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고, 이거 주식을 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두 개 주식이 막 날아갈 때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별로 안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? 물론 삼성전자나 SK
하이닉스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고, 비중이 대신 너무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합해서 비중이 50% 넘는 분이다, 이런 분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. 그렇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든지 두 개를 합해서 비중이 10% 미만이다,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를 합해서 한 비중이 20% 언저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20% 밑에는 조금씩 사서 모아하시고 20% 넘으시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오늘 말씀드린 건 저의 생각이고,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죠? 갑자기 까먹었네.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이 가능하니까요. 참석 원하시는 분은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주식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. 그것도 참석 원하시는 분은 문자나 카톡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